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손절과 익절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시고도 다른 판단을 하시고 다른 감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왼쪽 분은 좋게 봐주시고 오른쪽 분은 아주 안 좋게 보십니다. 왼쪽 분께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가, 그리고 분할 매도도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오른쪽 분은 미안하지만 안 팔면 똥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제가 안 판다고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정도의 수익은 미국 주식에서 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러한 영상들이 급도 안 되는 자랑이라고 하시는데 이 뒤에도 있는데, 제가 제 댓글, 고정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보자마자 삭제했습니다. 근데 요만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뒤에 것들은 다 뭐 삭제했으니까 나오지 않는데, 제 유튜브 관리 어플 들어가서 보니까는 요것만 기록이 있더라고요. 뒤에는 뭐 다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여러 가지 써놓으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일단 요 정도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익 실현을 하는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왼쪽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으니 그걸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6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기록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출고가 2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억을 출금했고, 그리고 3억 4천 정도를 다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빼고 넣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뭐 몇 번 반복했든 간에 총액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 거는 미래에셋 계좌이고요, 오른쪽 거는 KB증권 계좌입니다. 오른쪽 것도 보다시피 기간은 금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금이 입금보다 많습니다. 출금이 약 700만원, 입금이 약 400만원입니다. 현재 금액을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기적인 매매를 합니다. 그 매매의 빈도는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이게 예를 들면 단타와 장기 투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수익 실현에 대한 의미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미안한 얘기지만 안 팔면 똥 된다,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팔면 똥이 된다는 얘기는 곧 적정한 시기에 수익 실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어쨌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매도와 매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억을 매도하였고 3억 4천을 매수하였습니다.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잘 되십니까? 수익 실현을 했는데 팔았더니 계속 오르더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손절을 하는 게 필수라 그래서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더니 오르더라,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들이 본인 생각대로 잘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 상승장에서, 요새는 미국장이 좋죠.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뭘 해도 잘 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이런 투자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는요, 위기 상황입니다. 폭락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은 되게 위험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요,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그 시점과 그 종목과 그 기준, 손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도 다르고 투자 방식마다도 다 다릅니다. 단타하는 사람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수익 실현이나 손절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공부 잘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공부 잘해야 돼. 수익 실현 잘해야 되고 손절을 잘해야 돼. 이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폭락장에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하려면은 우리가 좋은 상황, 돈을 벌 수만 있는 상황만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돈을 벌거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요,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안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 하나 던져주면은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 것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상폐되는 여러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폐가 돼가지고 이미 그 자료들은 이미 다 내려가 있지만 부여잡고 있다가 언젠가 오르겠지, 묻어두면 오르겠지 하고 있다가 안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도 부지기수입니다.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도 부지기수이고요. 또 한국 사람은 워낙 이 국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안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수십 년 동안의 이 평행을 그어가는 그러한 시장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미국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오르는 장에서만 하다 보니까는 팔아서 똥이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 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 어떻게 된다, 이거는 국가, 시장, 그리고 어떤 그 투자 방법, 그리고 개인의 성향 등등등에 대해서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거지만 중요한 거는 각자 다른 상황에서 혹은 다른 방법에서 혹은 그러한 것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내는 거고요. 각자의 방식대로 하는데 손실을 내고 있는 사람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신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수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라 그래도 그것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은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정도 수익은 미국 주식에서 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언제부터 주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 최근에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게 최근에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이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코로나 폭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폭락이 되어 있는 그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저점에서 잡은 사람이 많습니다. 왼쪽 거는 그 비트코인이고요. 오른쪽 거는 그 S&P QQQ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때 폭락장에 2020년도 3월에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2022년도까지 약 2년간의 기간에 이게 급등을 한 겁니다. 150에서 뭐 400 가까이 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100% 이상은 2년 동안에 100%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 워낙 이 하락장에 들어왔다가 이 상승장에서 워낙 그 수익을 보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엄청나게 확신을 가졌고 돈 다 끌어다 쓰고 그 대출 받아서 하고, 그리고 뭐 직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하고 있고 투자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투자하다 보면 이제 주식하다 보면 이제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왼쪽 거도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23년도인가 그렇고 20년 3월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올라갔다가 초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2020년도 말까지 6만을 넘었던 게 15,000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낙폭이 개별 그 낙폭이 훨씬 크죠. 오른쪽 QQQ보다. 주식도 개별 주가로 보면 엄청나게 낙폭이 큽니다. 예를 들면 뭐 테슬라도 그랬고요. 한 70% 이상 폭락을 하죠. 이때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던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뭐 빚을 얼마를 지고 있고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까지도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빚 갚는데 2년 동안 빚 갚고 있었는데 아직도 다 못 갚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죠. 여기서 또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 시장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항상 오를 거라고? 미국 시장은 항상 오를 거니까는 그거 보고 와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2020년도 3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2020년도까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빚까지 감당 못할 빚까지 끌어다가 써가지고 그거 감당, 나중에는 이게 자신의 예상과 달리 다 폭락해버리니까 그거 못 버텨서 떨어지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또 이게 상승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슬슬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슬슬 또 쉬워지는 겁니다. 느낌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승장만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과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속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건 제가 2019년도 6월부터 2020년도 6월 까지 그 기간 동안의 투자 기록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그 코로나 시기 때도 끼어 있죠. 2020년도 3월 20일 에도 그 코로나로 낙폭이 뭐 30% 정도 30-40% 되었을 때도 저는 그때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익을 보는 거는 그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을 막는 거에 비해서는. 투자하는데 걱정을 안 한다는 이유가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런 어떤 그 금융 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 30% 내지는 50% 내지는 70%로 폭락하는 과정 중에 30%를 5% 내로 막을 수 있고 70%를 뭐 10% 20%대로 막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은 너무나 안정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70%를 70% 80%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그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 정도 돼야지 나오는 건데 70%를 10% 20%로 막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 10% 20%가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50%는 넘어가지고 이제 좀 이거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의 손해가 20%라는 얘기는요. 내가 기대하는 그 손해가 20%인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200이 될 수 있고 3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2000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은. 근데 기대 손실이 많이 봐야 뭐 마이너스 20%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견디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정도 수익은 미국 주식에서 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미국 주식이 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른 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준에서는 투자의 영역에서는 그게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간에 그 보장된 확정된 수익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게다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 그 폭락이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대부분의 주식과 비슷한 부류의 이런 등락폭이 존재하는 이런 투자는 뭐 필연적으로 등락이 옵니다. 위기도 반드시 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익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낙폭이 클 때, 폭락을 할 때,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그것을 얼마나 대응뿐만이 아니라 그 손실 구간을 얼마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실 구간도 유리하고 상승 구간도 유리하다면 그 사람만큼 그 방법만큼 투자에 적합한 게 더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이게 뭐 급도 안 되는 자랑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진작에 이 댓글에는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하긴 했지만 그냥 뭐 사실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제 이 동영상이 한 4년 전, 5년 전부터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백만 원이 지금의 뭐 6억, 7억이 돼 있는 상태가 7억 부동산까지 7억이 돼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게 똑같은 영상을 보셔도 이렇게 그 보는 이런 어떤 감회가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를 순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순 있지만은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상을 몇백만 원일 때부터 올렸습니다. 근데 오른쪽 부류의 분들은 제가 몇백만 원짜리를 올리면은 그 조롱을 하십니다.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드머니 갖고 뭐 하는 거냐고 조롱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조롱이 됐든 간에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라도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오른쪽 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속단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러한 평상시에 이러한 판단의 버릇이 그 경제적인 판단, 투자의 판단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근거도 없지만 본인의 판단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거도 없지만 제가
안 팔아서 똥이 될 걸 만드는 거, 제가 실현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쉽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급단된 자랑, 이러한 것들이 벌써 몇 개의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러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투자 판단은 제대로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속단을 하고 오판을 하고 오만하고 과신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버릇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옳은 판단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옳은 판단이란 정말로 옳은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 옳은 판단이 무엇이냐? 결과가 옳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반드시 뭐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손절을 했던 안 했던, 수익을 실현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그것은 옳은 판단인 거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하고 뭐 말로는 어떻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 손절을 한다, 이게 현명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실을 가져왔다면 그건 틀린 판단이 되겠죠. 우리가 판단에 대한 너무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지선다를 풀기 위해서 답이 있는 거라고 정해져 있어서 뭐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 그것 또한 판단입니다. 보류를 하는 판단. 내가 언제 살지 언제 팔지를 판단이 제대로 안 서면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 판단 자체를.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우리의 주식 투자는 아웃이 없는 야구라고 했습니다. 나는 뭐 공이 스트라이크로 올 때만 친다고 합니다. 볼이 뭐 20개, 뭐 10개가 와도 스트라이크 하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100개가 와도 하나가 올 때까지. 어차피 아웃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어차피 아웃당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어떠한 위기가 와도 손실을 줄이는 것, 그래서 내가 아웃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판단에 너무나 급급해가지고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것마저도 휘둘르게 되는 것이 나오지 않으려면 보류를 해야 됩니다.